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C 불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행위로의 이행에 대한 그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무슨 근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락강 자신이죠. 나는 행동화와 행위로의 이행의 구별에 대해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행위로의 이행이라고 알려진 것에 두 가지 본질적인 조건이 이 장면에서 실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행위로의 이행이라는 장 속에서 두 가지의 본질적 조건이 실행된다는 것이죠. 우선 첫째, 주체가 대상 A와 완전히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주체가 대상 A와 완전히 동일시되는 게 행위로의 이행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주체가 그 대상과 그 대상으로 환원된다는 것입니다. 동일시될 뿐 아니라 주체 자신이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팔로스화된다. 이것이 행위로의 이행에 있어서의 두 가지 조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 동성애자 여자죠. 동성애녀의 그 전체적인 행위가 근거하고 있는 아버지의 욕망과 그 아버지의 시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법 사이의 대명이에요. 이러한 지금 그 상황이 주어져야 돼요. 이 아버지의 욕망과 대타자의 욕망과 대타자의 시선에서 현존하는 여기서 시선은 이건 응시라고 볼 수 있겠죠. 응시. 더 정확하게는 이건 응시입니다. 그 응시, 아버지의 시선, 아버지의 응시에 현존하는 아버지의 법, 이것과 대면했을 때 행위로의 이행이 행사된다는 거죠. 실천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녀로 하여금 대상 A와 결정적으로 동일시되었다고 느끼게 만들고 동시에 무대에서 밀려나 세상으로 배제되게 만듭니다. 그 지난 시간에 나왔던 무대와 세상이죠. 무대에선 배제돼요. 무대에서 소외되고 세상으로 밀려가 버리는 것이죠. 오직 버려짐, 자신을 내던짐만이 이것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무대에서 버려지는 것, 이것은 무대에서 배제되는 것, 이것은 자신을 버릴 때만 가능하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죠. 극단의 그 마조히즘과 연결되는 것이죠. 극도의 마조히즘과 연결되는 것이죠. 프로이드가 애도에 대해 남긴 유명한 글, 즉 애도하는 사람이 그 대상과 동일시함으로써 복수심을 품는다는 설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도하며 그 애도가 낳는 평가절하의 효과를 느낍니다. 애도가 낳는 그 평가절하의 효과. 그래서 우울로 들어가게 되겠죠. 죄책감으로 들어가고 수치심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애도하고 있는 그 대상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세를 지탱해 주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대타자의 법과 욕망 속에서 그 대타자의 욕망과 법을 거슬러서 우리가 행동했다 그러면 그 우리의 행동이 대타자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대타자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결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대타자의 그 슬픔과 고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타자의 욕망과 법이 나의 거세를 지탱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개망나니처럼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하게 나의 거세를 지탱해 주었던 것이 도착증자로 가지 않고 지탱해 주었던 게 바로 아버지 욕망과 법, 어머니 욕망과 법이다 이거죠. 대타자의 욕망과 법이다 이거죠.
이것을 깨달을 때 그 대상에 대한 애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의 거세, 그 대상의 결여와의 동일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걸 깨달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슬프게 했구나. 내가 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그만큼 참아주었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그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대상, 즉 부모와 동일시할 수 있고 거기서 애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올 때, 즉 깨달음으로 되돌아올 때 우리는 우리가 진정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결여된 존재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텅 빈 존재, 상실된 존재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상실을 수용하면서 욕망의 주체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게 된다. 상실을 수용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법과 욕망을 수용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다시 말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거세의 위치로 되돌아갔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거세 위치로 근본적으로 거세 위치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애도가 이루어질 때 거세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애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애도한다는 거, 회개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고상한 행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상한 행위는 애도, 회개입니다. 동성애 여자에 대한 프로이드의 분석에서 프로이드의 모든 말은 단지 오리의 등에 물이 튕기듯 흘러 지나갔습니다. 프로이드는 가능한 모든 좌표를 통해 대타자의 거울에서 대상 A가 위치하는 고유한 자리를 정확하게 지시합니다. 대상 A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항상 대타자의 거울에서. 근데 이게 왜 오리 등에 물이 튕기듯 흘러 지나갔습니까? 동성애 여자가 이 말을 갖다 거부하는 것이죠. 이 말을 갖다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으로 가는 것이죠. 모든 좌표를 통해서 대타자의 거울에서 대상 A가 위치하는 고유한 자리를 정확히 지시한다. 이 프로이드가 분석 상황에서 했던 작업이에요. 근데 이게 동성애 여자에게는 마치 오리 등에 튀긴 물처럼 그냥 흘러내린 거예요. 효과가 없었던 것이죠. 마치 최면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과 유사합니다. 최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주체는 대타자의 거울 안에서 점선으로 그려진 작은 꽃병 수준에 있는 모든 것. 이게 바로 대상이죠. 작은 꽃병 수준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즉 거울상으로 구성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읽어냅니다. 하나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최면에서 유일하게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병막의 자체 혹은 최면술사의 시선. 이건 시선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응시예요. 즉 최면의 원인입니다. 최면의 원인은 결과 속에서 자신을 숨깁니다. 최면술사가 최면할 때 정면에서 최면술사를 보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그 옆이나 뒤에 서서 최면을 걸죠. 거리가 좀 떨어져서 하든지. 그래서 최면술사의 응시를 보지 못해요. 최면술사의 응시에 뭐가 있는 거죠? 최면술사라는 대타자의 욕망이 있는 거죠. 법이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 동성애 여자에게는 이 대타자의 이 욕망과 법, 이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고 수용할 때 그 거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욕망과 법을 대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대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착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는 그 아버지의 욕망과 법이 완전히 도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도착돼 버린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왜곡돼 버린 거예요. 욕망과 법을 보긴 보는데 자기중심적으로 도착되고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참조점은 뭐냐면 강박신경증자의 의심이에요. 강박신경증자는 의심을 잘하죠. 이 근본적인 의심은 무엇을 겨냥하는 것입니까?
이 의심이야말로 왜 강박신경증자에 대한 분석이 끝없이 지속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확히 프로이드가 지적한 담론의 핵심, 즉 이 남자는 정말 훌륭해요. 나에게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말을 해줘요. 문제는 제가 전적으로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라는 지점에 중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프로이드는 이 강박증자와의 담론에서 핵심을 강박증자의 의심에 두고 있었어요. 그것이 중심이라면 그것은 바로 이 대상의 지점 때문입니다. 내가 지향해야 될 대상이냐. 그게 대타자의 그 욕망과 법이 나에게 제시하는 그 무엇이 내가 진짜 지향해야 될 법이냐. 이 질문이 항상 있는 거예요. 대타자의 욕망과 법이 말하는 것이 내가 지향할 대상이 맞느냐. 이 질문이 항상 강박증자에게는 있는 것이죠. 젊은 동성애 여자의 경우 쟁점은 대상 A의 자리에 팔루스 그 자체가 특정 방식으로 승격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상 A의 자리가 팔루스 그 자체가 특정 방식으로 승격됐다는 것은 자신을 팔루스화했다는 것이죠. 자신을 팔루스화해서 대상의 자리에 딱 들어앉는 거예요. 대상의 자리에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갖다가 전개시켜야 되는데 대상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팔루스화시켜서 그 대상이 그러니까 대상이 이퀄 팔루스 이퀄 주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상 이퀄 팔루스 이퀄 주체 자신을 팔루스화시켜서 대상의 자리에 딱 들어앉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주는 것이죠. 그 화류계 여자에게 이게 동성애자의 그 사랑이죠. 왜곡된 사랑이에요. 또 도착된 사랑. 이것이야말로 치료의 결과를 이해하는데 핵심적 통찰을 줍니다. 프로이드는 자신이 밝혀내고자 했던 바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타고난 헌법적 요소와 이 도착증으로 가는 이유는 이 타고난 이 헌법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선천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선천적 요소.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획득된 요소. 후천적으로 획득된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 구분된다는 것이죠. 이제 프로이드가 누구죠? 이 동성애 여자를 통해서 밝혀냈던 거예요. 이 도착증과 이 거세 부인은 이거는 타고난 헌법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선천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 타고난 선천적 요소는 그럼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 조상들의 깊이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조상들 중에서 그 거세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도착으로 갔던 사람들의 그 언어가 이 동성애 여자의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겠죠. 선천적으로. 그게 헌법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획득된 요소, 역사적 요소, 즉 자기 동생이 태어나죠. 남동생이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가 아닌 남동생에게 몰빵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소외되는 거, 주체적으로 소외되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의 결여를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욕망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비틀어서 자신의 욕망으로 주체화시켜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하고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사랑에 해당되는 팔루스화시킨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사랑,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아버지의 사랑인데 놓쳤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스스로 나를 팔루스화시켜가지고 내가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완전히 환상 속에 노는 것이죠. 환상에서 아주 쩌드른 거예요. 그게 이제 후천적으로 획득된 역사적 요소가 되겠죠. 이 문제는 동성애 결정에서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는 대상 선택 자체를 분리시키고 그것이 발생적 메커니즘을 수반함을 보여줌으로써 분석의 고유한 장으로서의 대상 그 자체를 부각시킵니다. 분석의 고유한 장으로서의 대상 그 자체. 이건 누가 하는 것이죠? 이는 동성애 여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체와 대상이
동일화가 되어 있어요. 주체가 대상이 되어 있고 그 주체는 자신을 팔로스화 시켜서 대상 A의 자리에 딱 들어가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체가 자신을 팔로스화 시켜서 자기 스스로를 대상화 시키는 거예요. 대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분석이 지닌 역설은 그러니까 추구할 대상이 없는 거죠. 나 자신이 대상인데 무슨 대상을 추구합니까? 예. 이 분석이 지닌 역설은 거세 컴플렉스의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프로이드가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긴 지점에 걸쳐 있습니다. 거세 컴플렉스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내가 이 거세 컴플렉스를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이 거세 컴플렉스를 내가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이게 프로이드가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긴 지점입니다. 이 점이 분석가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논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점을 분석가들이 간과하고 있었다는 점이 매우 놀랍다는 거예요. 왜 프로이드의 이 거세 컴플렉스의 수준에서 이 거세 컴플렉스를 다루는 이 행동이, 이 태도가, 위상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걸 왜 그렇게 간과했는가 하는 것이죠. 즉 이 분석이 프로이드가 그녀를 포기하면서 끝났다는 사실 말입니다. 프로이드 자신도 이렇게 그 분석 속에서 거세 컴플렉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자기가 만든 이론 아닙니까? 그리고 그 수준에서 이 여자가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 그걸 갖다가 끝까지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관찰하고 발견해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네. 프로이드가 말하자면 이 여자에게 눌린 거죠. 진 거죠. 젊은 동성애 여자의 경우에 대상 A의 기능이 현실계로까지 넘어가는 행위로의 전이 수준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인 사례다. 젊은 동성애 여자의 경우에는 이 대상 A의 기능이 현실계로까지 넘어간다. 현실계로까지 넘어가는 행위로의 전이 수준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인 사례다. 이게 젊은 동성애 여자의 사례였습니다. 행위로의 전이, 다시 말하면 행위로의 이행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 대상 A의 기능이 압도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대상 A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욕망과 법을 대면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의 무대에서 그냥 세계로 그냥 추락해버리는 것이죠. 이 상징적, 그걸 갖다가 락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갖다가 당혹이라고 했죠. 당혹이라고 표현했고 지난 시간에. 그리고 그 여자, 그 화류계 여자의 반응, 즉 이제 그만 나를 따라다녀, 이제 선물 주는 것도 지겨워하는 그 말이 동성애 여자에게 어떻게 들렸다고요? 그것이 바로 혼란으로 느껴진 것이죠. 혼란. 당혹이라는 거는 어떤 그 감정의 어떤 압도적인 소용돌이를 말해요. 그 다음에 이 혼란이라는 것은 뭔가 그 결여감이에요. 어떤 그 무기력감. Hilflosigkeit.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지금. 완전히 절망이에요. 그 감정을 혼란이라고 락강은 표현했고, 파도같이 밀려오는 엄청난 감정의 그 쓰나미, 이거를 그 당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징적 관계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이드는 포기했어요. 그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 그리고 그녀를 여성 동료에게 넘깁니다.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전이의 분석적 다룸에서 본질적인 참조점을 겨냥하는 것임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전이의 분석적 다룸에서 본질적 참조점 뭡니까? 이게? 거세요. 거세. 네. 분석적 다룸에서 이 다루어야 하는, 겨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이 거세. 거세를 어떻게 환자가 대하고 있는가, 거세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그것이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경증자고 부정하는 사람이 도착증자로 가는 거죠.
예. 예, 오늘 세미나 10불안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